저번주에 빈집 보러 가려고 첫 약속을 잡았지만 차 출발한 지 5분 만에 급히 중단하고 방향을 돌렸다. 옛날 집이 아무리 몇 채가 있어도 일부만 임대하고 일부는 집주인이 쓰고 관리한다는 게 말이 되나? 난 그렇게 누구 눈치 보면서 못 산다. 이번에도 스티커 영업을 하기 위해 또 부지런히 움직였다. 보험사 대리점 사무실에 들어갔다. 사무실이 아담하고 깔끔했고 2명의 여자분이 앉아 있었다. 둘이 컴퓨터를 보다가 나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했다. 안쪽에 여자분이 사장님 같았는데 매우 세련되고 얼굴도 미인형이라서 보험 영업 잘할 것 같은 인상이었다. 내가 빈집 구한다고 설명을 하던 중 친구가 커피숍을 하는데 빈집이 있으니 물어본다고 전화를 했다. 빈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수리해서 살게 하는 게 어떠냐고 물으니 전화기 너머 친구는 누구와 상의해야 한다는 둥 영혼 없는 대답을 했다. 이게 전화로 빈집 구하러 누가 왔는데 빈집 임대할 생각 있냐고 물어보면 다들 호의적이지 않다. 나를 직접 보고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옆에 있는 직원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따스하고 온기 있는 차를 건넸다. 향이 좋아서 부르니 무 말린 걸로 끓였다고 했다. 무가 좋고 차로 끓이면 정말 묘하고 은은한 향이 코를 자극한다. 그렇게 무차 한 잔을 마시며 나와서 몇 군데 더 돌다가 저번주에 갔던 칼국수 전문점으로 다시 갔다. 동짓날이 며칠 안 남아서 그런지 평일인데도 11시부터 막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들깨 칼국수는 들깨를 갈아야 한다고 해서 이번엔 야채 칼국수를 시켰다. 그런데 사람의 입맛이라는 게 참 희한하다. 들깨 칼국수를 감탄을 하고 먹은 저번주에 비해서 이번 야채 칼국수는 맛이 좀 밋밋하고 부족한 느낌이 들었다. 사람의 입맛도 순간순간 변하는 감정처럼 그렇게 수시로 변한다니 놀라울 뿐이다. 그렇게 또다시 스티커 영업이라기보다 운동을 시작했다. 남원도 시골이라서 시내도 시골 감성을 많이 느낄 수 있다. 옛날 골동품 가게를 들렀다. 입구 바깥에 진열된 옛날 물건이 정겹고 운치 있다. 안으로 들어가니 가게가 매우 아담했다. 가게 안은 온갖 골동품으로 가득 진열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물건들이 구색이 많지가 않고 가게도 좁아서 과연 하루에 손님이 한 명이나 들어올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가게 안쪽 책상 옆 의자에 앉아있는 사장님 인상은 옛날 물건을 취급하는 골동품처럼 편안하고 포근한 느낌이었다. 스티커를 주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었다. 근데 설명을 들으면서 잠시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하는 듯 하다가 나를 잠시 힐끗 보다가 또 혼자 묵상하다가 나를 보다가를 반복했다. 뭔가 나를 관찰하면서 질문하고 싶어하는 눈치가 보였다. 이런 표정은 내가 무수히 많이 겪은지라 탁 감이 왔다. 그게 궁금한 거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찰나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성별이 어떻게 돼요? 여자입니다. 나는 덤덤히 대답했다. 1살 때부터 지금 53살까지 평생을 따라다니는 질문. 그건 바로 남자냐 여자냐에 대한 호기심이다. 좀 와일드하네요. 네, 뭐 생긴 대로 살아야죠. 나도 천연덕스럽게 맞받아쳤다. 30대 남자로 오해받을 때는 총각 소리도 종종 들었는데 40 이후부터는 아저씨 소리를 많이 듣는다. 성별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은 굉장히 매너 있게 말하는 것이다. 거칠고 직설적인 사람들은 다소 짓궂고 무례한 질문도 서슴없이 한다.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남자냐 여자냐 내기까지 걸고 나를 뒤쫓아와서 가쁜 숨을 내쉬며 허걱대고 물어보기도 한다. 사람들은 내 얼굴로만 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려하는 게 아니다. 목소리도 중저음톤이고 말투도 무뚝뚝한데 걸음걸이까지 건들건들하다. 주로 아저씨들이 이런 성향이 많으니 아저씨라고 오해하는 건 어쩌면 지극히 당연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골동품 사장님은 내 말투를 유심히 들으며 성별 얘기할 때부터 슬슬 웃기 시작했다. 살다 보니 이런 특이하고 독특한 캐릭터도 있구나 하는 표정이다. 난 상대가 재밌어하는 표정이 보이면 갑자기 개그 본능이 폭발한다. 평소에 별로 말이 없는 나인데 리액션이 좋은 상대 앞에서는 거침없는 말발을 쏟아낸다. 그렇게 침이 튀도록 떠들던 나에게 커피 한 잔을 권유했지만 좀 전에 마셔서 사양을 했더니 복분자 한 병을 마시라고 주었다. 말을 많이 해서 갈증이 났던지 복분자를 원샷으로 꿀꺽꿀꺽 마셨다. 그리고 휴지통이 안 보여서 빈 병을 내 주머니에 넣으려는데 사장님이 주라고 하면서 쓰레기와 같이 버렸다. 에이, 왜 거기다 같이 버려요? 분리수거해야죠. 도심은 이렇게 버려도 돼. 여긴 분리수거 안 해도 다 알아서 가져가. 이렇게들 버리니 지구가 이 모양이죠. 나의 자주 섞인 말 한마디에 사장님은 뜬금없이 이렇게 말했다. 밖에 나가면 도둑놈들이 훨씬 더 많아. 분리수거 안 하는 거랑 도둑놈이랑 뭔 상관이 있어요? 자세히 들어봤더니 온갖 종류의 도둑들,
사기치는 사람들이 나쁘지 이렇게 사소하게 분리수거 안 하고 버리는 나는 나쁜 사람 축에 안 낀다. 뭐 이 정도의 뜻으로 해석을 했다. 물론 당연히 그런 부류의 인간들과는 비교도 안 되겠지만 우린 너무나 자연과 환경에 큰 죄를 짓고 살고 있다. 대량 소비 시대에 살면서 그 엄청나고 방대한 쓰레기는 환경 오염이 되어 지구를 신음하게 하고 결국 기후의 위기로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다. 골동품 사장님은 빈집을 몇 명한테 소개시켜 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알아본다고 했다. 그렇게 나와서 부르는 곳은 없지만 내 발길 닿는 곳은 많다는 신념으로 쭉 보이는 업소로 들어갔다. 그러던 중 한 작은 커피숍에 들어갔다. 테이블이 몇 개 안 되는 아담한 곳인데 한 테이블에만 손님이 3명 있었다. 전부 아저씨들이었다. 스티커를 주며 설명을 하던 중 한 사람은 명함과 나를 번갈아 보며 집중하며 듣고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은 듣는 둥 마는 둥 표정이 우유부단하고 애매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나를 매의 눈으로 스캔하듯이 쳐다보는 사람은 성격이 다소 까칠하고 날카로운 느낌이 들었다. 우유부단해 보이는 아저씨가 한마디 했다. 교차로에 광고를 내보면 어때요? 난 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 좀 답답해 보인다. 도시의 집도 아니고 시골 빈집, 그것도 허름하고 낡은 집을 구하는 나에게 교차로 광고는 전혀 쓸모없는 광고 방식이다. 누가 빈집을 교차로에 내요? 다 매매나 그런 걸 내죠. 내 말투가 세 보였나 보다. 질문을 한 아저씨는 입을 닫았다. 그리고 까칠해 보이는 아저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아니 들어와서 얘기를 하면 상대의 말도 잘 듣고 할 줄 알아야지. 그렇게 자기 말만 하라고 하면 어떡해요? 순간 내 말투가 그들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한 걸 바로 눈치챘다. 난 빛의 속도로 사과를 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직설적인 스타일이라서 다소 건방지고 싸가지 없이 들렸나 본데요. 나는 말끝을 흐린 후에 변명의 말을 좀 더 보탰다. 교차로 광고는 내가 구하는 취지랑 전혀 맞질 않아요. 아까 입을 닫았던 아저씨가 다시 말을 했다. 아니면 교차로에 매매를 올린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임대로 협의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아저씨는 내가 설명할 때 분명 딴 생각을 했거나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듯했다. 그리고 아까 까칠한 아저씨가 또 한마디 했다. 운 좋으면 3일 안에 전화가 갈 수 있어요. 내 아는 곳이 하나 집히는 데가 있으니까 운을 따지고 며칠 안에 전화를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식의 물에 술 탄 듯하는 우유부단하고 애매모호한 말은 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게 커피숍에서 좀 대화를 하고 나와보니 해는 또 서서히 지려고 준비 중이었다. 오늘은 저번 주보다 조금 더 일찍 끝내고 다시 근처 숲으로 향했다. 언제나 내 일상에선 숲과 자연과 교감을 나누는 시간이 있다. 주로 어떤 일을 끝내고 집에 가기 전에 자연에서 산책을 한다. 겨울엔 바짝 마른 낙엽을 밟으며 숲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연의 향기에 내 몸을 맡긴다. 시골 빈집 찾기의 여정, 그것은 나의 오랜 소망인 자연인으로 가는 과정이다. 그 고독한 여정은 다음 편에도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예측할 수 없지만 계속된다.